진행됩니다. 3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3조 팀장 김우중입니다. 고블린 머스트 다이의 목차입니다. 구성원 소개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목적, 기획, 기능별 구현 설명, 문제 및 해결, 시연 영상, 프로젝트를 마치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원 소개입니다. 구성원은 팀장 김우중, 팀원 유병현, 안성민, 이재준 총 4인이고 업무 분담은 김우중, 멀티플레이 및 위젯 제작, 류병현, 무기 및 플레이어 캐릭터 제작, 안성민, 몬스터 및 몬스터 AI 제작, 이재준, 설치물 및 레벨 제작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점으로 두고 싶었던 부분은 구성원 역할에 맞춰 게임 구성 요소를 하나씩 만들고 서로 연동하여 멀티플레이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와 요소를 이해하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을 경험하며 협업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저희 팀이 제작하고 싶었던 게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양한 함정들과 장치들을 설치하고 주어진 무기들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모든 적을 막는다. 바로 3인칭 PV 디펜스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제작에 참고가 되었던 게임들입니다. 이 중 오크머스트 다이 3의 요소를 가장 많이 차용하여 캐릭터, 무기, 몬스터, 설치물 등을 제작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개발하는 내용들을 계층 구조화하면서 추가해야 할 요소와 제거해야 할 요소를 구분지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개발해야 할 클래스들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되어야 할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각각의 개발되어야 할 객체와 기능에 이름을 지어주고 적용되어야 할 대략적인 값을 적용하면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의 그림은 저희 팀 프로젝트 진행 일정입니다. 작업 관리는 노션과 깃허브를 통해 서로 간 작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구현 설명입니다. 저희 고블린 머스트 다이는 나이트와 건어 두 명의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통되는 기능들은 부모 캐릭터를 만들어 구성하고 나이트와 건어가 상속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우측 이미지는 부모 캐릭터의 기능 중 하나인 달리기 기능입니다. 캐릭터가 달릴 땐 스태미너가 소모되고 걷거나 멈출 땐 스태미너가 회복되게 구성하였고 스태미너가 소모되거나 회복되는 것을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든 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미지 처리 및 체력 회복 기능입니다. 플레이어는 몬스터의 공격을 받으면 체력이 감소하고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얻은 골드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플레이어의 체력이 줄어들었을 때 골드를 사용하여 체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접 캐릭터 나이트입니다. 우측의 이미지는 나이트의 기본 공격입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기본 공격 동작을 하게 되며 나이트가 휘두르는 칼에 맞은 몬스터들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나이트의 기능 중 하나인 방어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나이트는 방패를 드는 동작과 함께 파란색 보호막이 활성화가 되고 받는 데미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방어 동작을 취할 때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공격을 하면 방어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의 특수 공격입니다. 이 키를 누르면 스태미나를 소모하고 나이트 몸 주변에 이펙트가 생기면서 앞으로 돌진하는데 경로상의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문제점으로는 캐릭터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반 공격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적용되어야 할 공격이 2번에서 3번 중첩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는 공격하는 플레이어 값을 저장 후 비교하여 값이 다른 경우 몬스터가 데미지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원거리 캐릭터인 건어입니다. 우측 이미지는 건어의 기본 공격으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건어가 총을 발사하는 동작을 취하게 되며 총에서는 사거리 12m인 라인 트레이스를 발사하여 맞은 몬스터에게 피해를 주게 설계하였습니다. 특수 기술인 로켓 발사입니다. 이 키를 누르면 스태미너를 소모하여 발사체 궤적이 생성되고 표적이 된 개체 중심으로 피해 영역 가이드가 생성됩니다. 마우스로 발사 위치를 조정한 후 누르고 있던 이 키를 떼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피해가 줄어드는 로켓을 발사합니다. 번호 개발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들은 이 기능들을 리플리케이트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에서 일반 공격 시 서버에서는 데미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로켓 발사에 필요한 벡터 값을 서버에 전달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인 분석 중이고 추후 수정 예정입니다. 다음 기능은 몬스터 AI 기능입니다. 저희 고블린 머스트 다이는 오크 머스트 다이에서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스폰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웨이브마다 어떤 몬스터가 생성될 것이며 몇 마리가 생성될 것인지 정해주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갖고 와서 밸류 값마다 다른 몬스터를 설정해 주었고 레벨에 남아있는 몬스터를 데이터 테이블에 설정된 값까지 생성하고 다음 웨이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기능은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쫓아가고 상황에 맞게 애니메이션을 송출하는 기능입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기능들은 마스터 몬스터라는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작업했고 어그로라는 콜리전을 만들어 플레이어가 콜리전 안에 접근하면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쫓아가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또 구조체를 통하여 공격과 죽는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주었고 각각의 몬스터들마다 다른 애니메이션이 송출되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프 기능입니다. 트롤이라는 몬스터 주변에 버프를 주는 형식으로 트롤은 버프라는 콜리전을 생성하고 그 안에 몬스터가 있으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거나 고블린 몬스터는 추가적으로 공격력이 증가하게 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트롤이 죽으면 엔드 오버랩 이벤트로 안에 있던 모든 몬스터의 버프가 사라지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몬스터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몬스터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공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데드라는 상태 변수를 만들고 예외 처리를 하여 죽었을 때 다시 일어나 공격하는 모습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플레이어를 계속 공격하는 문제는 플레이어의 상태 변수를 가지고 와서 목적지로 향하거나 가까운 플레이어를 쫓아가게끔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버프 효과가 중첩되는 현상은 상태 변수를 체크하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값이 나오지 않도록 고정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몬스터 스폰이 클라이언트에서 오작동하는 문제는 스위치 해즈 어소리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도 정상 작동하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설치물 및 레벨 제작입니다. 저희 크리스탈 타워는 게임 패배 족보를 포함하는 벡터로 크리스탈 타워의 콜리전에 몬스터가 오버랩되면 HP가 감소되고 이 HP가 0이 되면 타워가 소멸하면서 플레이어가 패배하게 됩니다. 레벨 디자인은 최대 4인의 플레이어가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몬스터의 소환 지점을 4곳에 배치하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시 함정입니다. 이 액터를 밟고 있는 몬스터가 이동 속도를 감소하게 하는 움직임 제한용 액터입니다. 콜리전을 사용해 몬스터가 오버랩되면 몬스터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액터를 빠져나올 때 이동 속도가 원상 복귀하는 식으로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또 소량의 데미지를 주기 위해 오버랩 이벤트에 어플라이 데미지 노드를 추가하여 가시 함정 위에 있는 몬스터가 데미지를 입도록 만들었습니다. 넓은 각도로 공격할 수 있는 플레임 타워입니다. 액터의 기능은 데미지, 화염 파티클, 회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데미지는 피격 범위에 콜리전을 생성해 화염에 오버랩되면 몬스터가 데미지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화염 파티클은 블루프린트에서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생성한 후 템플릿에 적용, 콜리전의 크기에 맞게 조절해서 생성하였습니다. 회전은 틱 이벤트를 활용해 Z축 회전 값을 변경하는 함수로 회전 각도를 120도에서 마이너스 120도까지 회전하도록 제한하고 구현했습니다. 포탑은 사정거리 내에 가장 인접한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총알을 발사하는 액터입니다. 틱 이벤트로 몬스터의 방향을 인식, 총알을 스폰하고 발사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스폰하는 총알의 콜리전을 이용하여 오버랩되면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주도록 구현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시 함정의 몬스터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한 번만 적용돼야 하는데 여러 번 적용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번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태 변수를 생성해 해결했습니다. 또 화염 포탑이 120도 회전 후 역회전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앞의 상황이랑 비슷하게 변수를 생성해 회전할 때마다 값이 오르게 만들어 120도가 되면 회전 방향이 바뀌고 240이 되면 0으로 초기화해서 올바른 각도만큼 회전하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멀티플레이 시스템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메뉴 위젯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호스트, 조인 버튼을 통하여 각기 다른 유저들의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델리케이트를 활용한 메뉴 위젯과 얼리언 엔진에서 제공되는 서버 시스템을 상호작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랜 통신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메뉴 위젯의 세부적인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 시스템의 크리에이트 세션으로 세션을 제작합니다.
델리케이트를 통해 컴플리트로 정보를 송신해주면 메뉴 위젯에서 테스트 로비의 경로로 지정된 레벨을 리슨 서머 형태로 열어주게 됩니다. 조인 버튼입니다. 세션에 입장하기 위해 먼저 세션이 있는지 찾아야 하기 때문에 find session 함수를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한 세션들을 탐색합니다. 컴플리트 함수로 탐색 정보를 보내주고 이용 가능한 세션들을 배열로 델리게이트를 통해 메뉴 위젯에 on find session으로 보내줍니다. 이후 세션에 접속하기 위해 조인 세션을 호출해주고 컴플리트로 접속 정보를 송신, on join 세션으로 세션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호스팅 및 접속을 위한 서버 시스템은 온라인 서버 시스템 스팀을 이용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구성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 접속에 대한 문제로는 패키징 후 테스트 중 호스트가 서버를 만들어도 조인으로 서버를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만들어진 해결 방법이 보이시는 다음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세션을 검색 가능하게 해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스테이트 위젯 부분입니다. 현재 내 캐릭터가 가진 정보값을 표현해 주도록 제작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내 정보값뿐만 아닌 아군 캐릭터의 정보값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좌측에 팀 스테이트 위젯도 제작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팀 스테이트 위젯에서 팀원의 정보들을 게임 모드를 경유해 받아오도록 설계했었으나 게임 모드는 서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플레이어는 위젯이 갱신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캐릭터의 정보들을 델리케이트를 통해 뿌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도 정상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팀원들이 만든 기능 구현, 문제 및 해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해당 기능들을 모두 모아 제작된 저희 팀의 고블린 머스트 다이 게임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팀 프로젝트는 개인 프로젝트를 했던 것과 달리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점들이 각각 달랐지만 개인의 좋은 기획들이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만드는 것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일인 만큼 역할 분담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R 12기 3조 고블린 머스트 다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